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2023년 첫 주가 지났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짚고 가면은 고용지표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주 초에 발표됐던 지표가 이제 12월 FOMC 의사록, 한 달 전에 했던 FOMC 결과,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공개가 됐고, 근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매파로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이제 기대 이하로 나오고, 그러면서 시장이 일부 끌어내려졌었는데, 12월 FOMC에 참가했던 이 연준 위원들 중에 2023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이 0명이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생각보다도 더 매파였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12월에 이제 빅스텝으로 태세 전환을 했었죠. 그 전까지 4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75bp씩 계속 올리다가 50bp만 올리는 걸로 12월에 바꿨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 금리 인하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행복 회로들을 너무 많이 돌리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이 금리 선물 차트가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하얀 선 보시면은 이 FOMC 결과, 이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에는 금리가 향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장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죠. 이 의사록이 발표가 된 이후에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핵심 지표였던 게 고용지표인데, 민간 고용지표랑 노동부 공식 고용지표 두 개가 있죠. 민간 고용지표가 하루 이틀 먼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일단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걱정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에 발표가 된 이 노동부 고용지표를 보니까 고용이 좋은 건 맞는데, 그 안에 까보니까 급여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게 발표됐다. 구직자 수 대비해서 구인 공고가 훨씬 많은 이 구인난이 이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회사들이 급여를 미친듯이 올려줄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은 건 아니다. 금리 인상 걱정이 다시 좀 줄어드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차트 보시면은 구인 숫자가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게 높죠. 물론 이제 최고치 찍고 작년 말에 꺾이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굉장히 높은 모습이고, 구인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올해 2023년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 건가, 미국에서는 주요 투자은행 23곳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나왔어요. 은행들 대출 요건 빡세지고, 전 세계적인 수요가 과거 경기 침체 수준까지 낮아지고, 이제 팬데믹 동안 정부가 현금 보조금을 막 살포했던 게 소비자들의 저축으로,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절반 정도 이미 썼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차트는 좀 재미로 보는 차트인데 미국의 CDS 차트거든요. 이제 미국 CDS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망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 미국 정부가 망하면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다 같이 망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재미로 보는 차트 상에서 치고 올라오긴 했죠. 이 보험료가 2008 금융위기 때 언저리처럼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닌데 조금 치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 흐름은 좀 봐주면 좋은 차트고요. 기업들 감원도 이어지고 있죠. 이제 세일즈포스가 전 직원 10% 줄이겠다, 그리고 아마존은 감원 규모 확대했고, 이 비메오 같은 경우도 10% 자르고, 여기에 더해서 테크 말고 맥도날드도 4월 달에 사람 자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에서 지금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또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소업체들에서는 사람들을 계속 뽑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완벽히 이제 해고가 된다기보다는 큰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중소업체들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고, 아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파가 연말 연초에 항공주들의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한파 때문에 비행기 결항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비용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꿀을 빨려고 했는데 날벼락을 맞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한파 때문에 1조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 사실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미국에서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중국이 아무래도 리오프닝 하면서 코로나 재확산 걱정이 있는데 독감까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독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 쓰고 안 돌아다니니까 기존 독감들이 다 죽어 있었는데, 리오프닝과 함께 기존 역병들도 같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모두가 관심 있을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 이하였죠. 작년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40%밖에 못 늘어났습니다. 사실 엄청난 숫자긴 한데, 얘네들은 50% 넘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곳이니까 시장에선 대실망을 했죠. 테슬라의 전기차는 아이폰이 아니었다,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개별적으로 좀 만들어 볼 계획이고,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잘 내기 위해서 소비자 인센티브 더 주고 가격 인하하고 실적을 늘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못 팔았고, 신년 들어서 아예 신차들 가격 인하를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했죠. 그래서 한 10에서 13% 정도 수준을 내린 것 같은데, 나라별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하얀 선이 테슬라 모델 3 가장 싼 가격이고, 회색 선이 모델 Y의 가장 싼 가격이죠.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미국에서 팔리는 그냥 전체 차량의 평균 가격인데, 테슬라는 정말 이 맨 상단을 지켜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서 좀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최상단이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이런 차량 업체들과는 달리 소비자 직대면에서 딜러 없이 직접 다 판매까지 하는 유일한 업체죠. 그래서 이 가격 정책이 우월한 것도 우월한 건데,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테슬라가 남겨먹는 돈이나 GM이 남겨먹는 돈이랑은 엄청 큰 차이가 있겠죠. 물론 이제 수요가 둔화돼서 기존 기대치만큼은 안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포지셔닝을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가시면은 이제 판매량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냐, 이 하얀 선은 도요타, 안정적이지만 성장성 없는 이 회사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데, 테슬라가 정말 팬데믹 기간 동안 미친 듯이 뛰었다가 다시 내려왔죠. 싼 가격이냐 비싼 가격이냐는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무지막지하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 좀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테슬라 수요 둔화 걱정이 사실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애플 아이폰 수요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이게 시장에서 번졌고, 애플 측에서 이 부품 공급사들한테 주문량 줄였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애플도 사실 주중에 되게 많이 빠졌다가 다행히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도체 시장 전반이 어쨌든 힘들고, TSM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로 예상을 이미 하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반도체 영업 손실 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랑 별개로 이제 애플이 공급망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이제 폭스콘이라는 데를 통해서 조립을 하죠. 폭스콘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세분화해서 이제 쪼개서 부품들을 다른 데서 공급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게 폭스콘인데, 대만 회사죠. 근데 이제 중국에 공장들이 있는데 그 중국 공장들이 중국 제로 코로나 시절 워낙에 공장 오퍼레이션에 타격을 받았었다 보니까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있었고, 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조립으로 엄청 컸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폰에만 의존하기에는 성장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전기차 제조로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죠. 폭스콘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폭스콘에만 몰아줄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업체들에도 주자라는 식으로 이 럭시어라는 중국 업체의 위탁을 좀 늘렸다고 합니다. 이제 2023년 들어서 중국이 반등을 시작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불붙고 있는데, 플랫폼 규제 완화한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도 하겠다, 돈 풀겠다, 시장을 반등을 시키고 있고, 빅테크 회사들도 다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특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아예 신규 게임판을 내줬죠. 2년 전부터 시작됐던 중국 플랫폼 규제의 시작점 같은 지점이었는데 이것도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알리바바 엔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자금 조달 허가를 정부한테 받았죠. 근데 엔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윈 창업자가 통제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잭마는 정말 이제 알리바바와 엔트 거대 기업을 만들어 놓고 리타이어를 강제로 좀 당해버렸고, 잭마가 리타이어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다시 클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중국 규제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사교육 규제였죠. 사교육 업체 중에 되게 컸던 이 신동방 온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쿨런이라고 하는.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점이 2021년부터 중국이 사교육 업체들을 아예 정말 규제를 하고 때려잡아 버리니까 피벗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피벗을 하냐면은 이 강사들을 쇼호스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네 그냥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아라 라는 식으로, 명색이 교육업체니까 그냥 물건을 갖다 팔기는 그렇고 영어로 팔아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영어 교육업체인데 커머스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좀 바꿨던 이력이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번에 아예 그냥 회사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에서 이스트 바이 홀딩으로 이제 아예 그냥 커머스 회사처럼 바꿔버렸죠. 그리고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도 힘을 받았는데, 홍콩 마카오랑 중국 간 국경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고객들이 몰려가게 되겠죠. 히토류 같은 경우에 중국이 통제력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싸움의 되게 중요 쟁점 중에 하나죠. 이 히토류라는 게 배터리, 반도체, 뭐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는 희귀 광물인데, 중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잡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나눠져 있는 회사들을 국가 차원에서 합쳐버리는, 뭐 중국 히토, 장화 히토 이런 회사들을 합쳐버리는 인더스트리 컨솔리데이션이라는 인더스트리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노조가 생겼습니다. 뭐 빅테크 뿐만이 아니라 각종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요새 노조가 생기는 게 트렌드죠. 그래서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치폴레 같은 회사들이 특히 작년부터 첫 노조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업체들이 사실 이름만 놓고 보면은 이제 똑같이 노조가 결성이 되나 보다, 노조의 힘이 드디어 생겨나나 보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기존에 이런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치폴레 같은 업체들은 노조 생기는 거를 회사 차원에서 반대를 했어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회사 차원에서 이제 바게닝 파워를 이 직원들한테 이제 빼앗겨 버리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를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냐면은
저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간의 협상을 마친 상황이고 반독점 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뭐 60빌리언짜리 엄청 큰 딜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웬만하면 태클 걸어서 막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용시장에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기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노조가 생긴 부문 자체도 게임 회사 부문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인수했던 이 제니맥스라는 회사의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 인수를 앞두고 좀 미묘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게 고용시장에서 경쟁 금지 조항이라는 이 non-compete clause라는 게 법적으로 아예 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종업계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 다른 업체로 못 옮겨간다, 이런 조항들이 고용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왜냐면은 영업 노하우를 들고 그 회사로 바로 옮겨가가지고 기존 회사를 카니발라이즈 시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non-compete clause를 넣는 게 너무 일반적인데, 이게 고용시장을 경직시키는 일이다 라고 이제 바이든과 현재 미국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non-compete clause 넣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미국인의 20%가 지금 이 non-compete clause가 계약서에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재밌는 이슈가 월그린스 푸츠, 이 미국 약국 체인이죠. 여기서 먹는 낙태약을 그냥 이 약국 체인에서 판매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길거리 약국 체인 들어가서 낙태약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원래는 미국에서도 이게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낙태법 폐지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기존에는 낙태를 임산부가 직접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낙태권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판결이 뒤집어지는 판례가 작년에 나오면서 낙태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럼 약이라도 뿌려서 낙태를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인 이유가 섞여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월그린스 푸츠가 이 첫 바다를 끊었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현재 기업 가치 29 빌리언의 지분 거래를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죠. 기존 투자자들 지분을 어떻게 되사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다른 데 갖다 파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픈 AI라는 회사는 최근에 이 인공지능 챗봇인 이 챗 GPT, 인공지능 화나 달리2 요런 서비스들로 유명하죠. 이 달리2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넣으면 정말 그림을 그려주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글로 쓰면은 위키피디아처럼 정말 답변을 실시간으로 작성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에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본질이 검색 광고인데, 검색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그 검색한 결과들이 구글에서 이제 뜨게 되고, 자기한테 맞는 결과를 찾아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는 구조죠. 그 과정에 이제 광고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고, 구글 검색보다 챗 GPT에 가서 질문하면은 거기서 그냥 검색 결과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아예 정말 모범 답안까지 다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굳이 구글 검색을 타고 갈 필요도 없고, 광고가 막 뜨는 곳에서 광고를 피해가면서 나한테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야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되게 긴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본인들 자체 검색 엔진 빙에다가 챗 GPT 기능 추가하면서 구글 검색을 어떻게든 간에 좀 따라가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얘기도 하나만 짚고 가면은 이 마켓컬리가 상장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왜냐면은 바로 직전에 뭐 시장 좋을 때 기업 가치 4조 원 엄청난 기업 가치긴 한데, 이 가치에 투자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8천억 전후의 거래가 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적자 기업이 요새 투자받기도 어렵고 시장에서 인정받기도 어렵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쿠팡이랑은 좀 달리 시장 업사이드가 좀 훨씬 작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회사라서 어려울 건 알았지만, 어쨌든 상장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고 2023년에 상장을 못한다고 하니까 비상장 주식 가격 자체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마켓컬리 말고도 이제 줄줄이 예정되어 있죠. 이커머스 회사들 상장이. 바로 다음이 이제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마켓컬리의 경쟁자인데, 거기는 흑자로 운영되는 좀 똘똘이 운영하는 회사고, 근데 거기도 어쨌든 마켓컬리가 빠지니까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2023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물가죠. 미국 CPI.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패스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주 후반부터 이제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알리는 이 금융주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행태, 왜냐면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들이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시티 같은 곳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경기를 좀 더 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첫 주 순살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